예. 예. 2022년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올 들어서 두 번째로 아주 눈이 아주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겨울답게 날씨가 매우 어제부터 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도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름으로 한 139번째 8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독일 스위스의 정치 모델은 독일이나 스위스의 정치 모델은 우리의 보살사상의 인간 존엄성의 바탕을 둔 내각제로 고조선의 연방제와 같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은 성현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책들을 좀 제가 소개시키고 제일 먼저 나왔던 책이 요 책인 것 같습니다.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 똑똑한 사람도 일단 관리만 되면 멍청한 짓을 하게 되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다. 잘못된 제도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한국의 관료들 그리고 잘못된 제도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오늘날 한국의 파국은 누구의 책임인가? 고통은 왜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는가? 여기 벼랑 끝에 서서 가야 할 길을 묻는 한국에게 건강한 조직을 위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요 책이 1998년도에 초판이 나온 초판본인데요. 1998년도면 2000년도죠.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약 24년 전에 썼던 이 책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을 보고 있는 한 지식인의 울부짖는 이 목소리가 현재 24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똑같고 그보다도 더 험난하다, 더 엉망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소개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책이 2013년에 이제 나왔던 책인데요. 이 2013년에 나왔던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이라는 요 책인데요. 2013년에 나왔는데 우리가 경쟁을 협력으로 하고 통제에서 자율적으로 인간을 자원으로 본 데에서 인간을 인간 존엄으로 해야 된다는 경영 방침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최동수 박사님의 두 번째 책이고요. 요 근자에 이제 새로 작년에 2021년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여기 성취 예측 모형이라고 해서 저도 이때에 뭐냐면은 우리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아주 절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예, 인사 실패를 막는 데는 성취 예측 모형의 역량 진단 방법만큼 좋은 것이 없다. 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 조직 시스템을 우리가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다. 몇몇 대기업의 인사 책임자들과 몇몇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에게 성취 예측 모형을 주제로 강의와 워크숍을 했다. 기업에서 활용하던 역량 진단 방법론을 공공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아예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매 학기 공개 강좌와 워크숍을 마련하기로 가르쳤다. 대학에서 개최한 강좌까지 합치면 10여 차례를 모두 성황리에 끝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강좌가 중단되면서 여유가 생겨 이 책을 집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다 읽고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했으면 기회가 나는 대로 연습해 보기를 바란다. 자기 자신의 역량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진단할 수가 있다. 대화 속에서 파트너를 혹은 연인을 진단하거나 일상생활을 잘 관찰하면 배우자의 역량을 진단할 수도 있다. 자라나는 자녀들의 타고난 역량을 파악하려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자녀 양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을 관찰하면서 개별 국회의원의 역량 요소가 어느 수준으로 발휘되는지 진단할 수도 있다. 그런 수준이 되도록 16가지 역량 요소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역량 사전이 필요 없을 때까지 노력하기를 바란다. 인사 조직의 선진국에서 기업의 임원급 중력들을 선임할 때는 대부분 역량 진단 결과를 참고한다. 공적지위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사 조직 컨설팅 회사는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역량 진단 결과를 상업적으로 서비스한다. 전문적인 회사는 일반적인 역량 진단 모델을 바탕으로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유한 역량 진단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우리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역량 진단 모형을 만들어 활용하거나 인재상을 내거는 경우도 많다. 좋은 거라니까 시작했지만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의 정점에 있는 경영진은 권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제왕적으로 누리고자 한다. 그래서 기득권의 핵심인 인사권은 항상 철저히 비밀리에 시행된다. 구성원들은 인재상이나 역량 진단 모형은 벽걸이용으로 사용하는 구호일 뿐이고 진실로 활용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의 경영 행정의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 공공 부분도 마찬가지다. 인사권이야말로 투명한 과정을 거쳐 행사되어야 한다.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최동수 박사님이 소개시키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부류의 경영학의 뭐냐면은 명작이라고 말하는 경영의 실제 피터 드러거의 경영학의 실제, 예, 이 책을 뭐냐면 제가 새 4권을 구입해서 지금 우리 최동수 박사님의 책과 더불어서 저는 우리 두 딸에게 이 4차 산업혁명의 책과 더불어서 5권씩을 각자 저와 요번 연말과 더불어서 선물을 줄까 해서 이미 책을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라우스 슈바브의 뭐냐면은 제 4차 산업혁명인데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하게 우리 시대를 내다보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마주치고 있는데
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이 세계 경제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바버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언한 이 책을 우리가 한번 옆에 끼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등 오늘날 혁신 기업은 유비커소프트와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 AL과 기계학습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어 탄생한 새로운 파괴적 혁신은 세상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세상을 뒤흔들 대전환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 전 세계를 관통하는 새로운 화두,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렸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 책 이렇게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이 책 5권이 있죠. 이 책들을 다 각자 한 권씩 사서 제가 일단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들 우리 채은이와 채민이에게 이 연말에 뭐냐면 이 책 5권씩을 제가 선물해 줄까 해서 제가 사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오늘은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은 성현이시다 이런 이름으로 제가 또 한 분의 우리의 대학자를 뭐냐면 소개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40년 전부터 1987년 뭐 5.18 통해서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특히 부산과 마산, 그 다음에 전남과 광주를 중심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했지만 그때에 군사 신군부 독재와 싸우면서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체류탄을 마시면서 노력했던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정의감에 불타고 있었던 그 젊은이들이 지금 어느덧 나이가 40이 돼서 40년이 흘렸습니다. 그 40년이 흘리고 난 이후에 한국은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는가?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아주 젊은 나이로서 시골의 경상남도 창녕 고항 개팔의 서재에서 행동제 서재 영사제에서 제가 머리를 깎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있는데 그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많은 그 갈등과 비통함을 느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예,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헌책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상계를 구하고 또 우리 그 대구에 있는 그 신구리 장마면에 있는 우리 그 김두리 고모님의 있는 책들을 가져와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동서문화사에서 나와 있는 사상전집을 구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도 이렇게 세월이 흘려서 많은 세월이 흘려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이 공부를 계속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소개시키고자 했던 이런 책 5권의 내용들은 우리가 공부하고 하고 있는 내용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현실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연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선비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대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국권이 빼앗기는 나라를 거치게 되어서
그 국권의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 100년 동안의 이 고통을 뭐냐면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우리가 펼 수 없는 입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본인의 이 말씀 따나 그동안의 이 내용을 그 설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만나게 되었지만 그 만나게 되어 있는 만나서 그 들어본 그 독일과 스위스 정치 모델인 내각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런 틀이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상고사, 태고사 이 내용인 우리가 고수선의 부정연명체의 연방국가와 같은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인 태고사에서 있었던 보살 사상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 보살 사상은 제3문헌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정체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한번 적용해 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도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최동석 선생님의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의 철학과 사상이 보다 철학에서 사상에서 이것을 정치과학으로 사회과학으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러 내용 중에서도 특히 학문을 좋아하고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저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피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분들을 뜻받들고 그러한 분들의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분들을 선배 교수를 넘어서 박사를 넘어서 성현반열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통 그 예의와 우리의 도덕 윤리 규범을 확립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 지표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특강 1강의로서는 뭐냐면 책을 소개시키고 또 저희 견해를 또 붙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